여러분 안녕하세요. 댄 윌리입니다. 저는 지금 UC 리버사이드 곤충학자인 모니크 리베라 박사에게 해충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에 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 또는 유기농 살충제를 써도 되나요? 가정에서 재배하는 경우라면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감귤류 나무에 푸실라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집집마다 나무를 키우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다양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무에 많은 수의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가 장악하고 있다면 유기농 살충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화학 살충제의 사용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버린 푸실라를 박멸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화학적인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도 대략 3개월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체수의 증가량을 추적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감귤류 나무를 손쉽게 키우고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가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가 다른 곳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HLB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푸실라는 그 확산을 부추기는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귤류 나무에 푸실라가 생긴 것이라면 CDFA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의 권장사항으로는 화학 살충제 중에 바이오 어드밴스드의 과일과 감귤류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흙에 침전이 되고 체계적이죠. 사용하면 3개월 정도 억제될 거예요. 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건 특히 사태의 심각성이 높은 단계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를 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개체군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체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땐 살충제용 비누나 기름을 일주일에 2~3번씩 적용해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개미를 통제하는 데 신경 쓰는 게 더 나을까요? 푸실라의 개체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푸실라 개체군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HLB 지역의 범위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푸실라를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죠. 어떤 경우라도 푸실라의 개체수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미를 먼저 통제한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미는 단지 자연에 해를 끼치고 포식 기생자로서 개체군에 접근할 것입니다. 초점은 항상 푸실라에 먼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화학적인 살충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장벽을 세워두거나 카올린 크레이나 서라운드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나무에 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품이 적용된 나무는 푸실라에게 있어 시각적으로 매력을 잃게 하면서 불쾌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무에서 멀어지려고 하게 되겠죠. 감귤류 나무를 푸실라로부터 멀리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나무를 키우는 위치와 기타 여러 전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마당에 한 그루의 나무만이 있다면 서라운드 카올린 크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물리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키 큰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나 울타리를 세우는 것으로 푸실라의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웃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장벽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의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마당 안에서 기를 만한 식물이 혹시 있습니까? 꽃이 개화하는 것이 포식자들의 유익과 활동하는 추가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천적들도 다양성을 원하죠. 마치 인간들처럼요. 푸실라만을 쫓아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음식이 되어줄 만한 많은 곤충들이 있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꽃이 만발하게 되면 더 많은 곤충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꽃가루를 여분의 식량 공급원으로 소비하는 곤충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구글에서 곤충식물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의 종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지역의 토종식물들과 함께하기를 제안합니다. 토종식물이 그 지역의 곤충 개체군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토종꽃 식물이요? 네, 토종 꽃식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정에서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또는 황룡병이 발견되었을 때 지침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UCANR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온라인 웹 애플리스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고 가장 가까운 HLB 찾기를 통해 거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실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해당 웹사이트에는 주택 소유자 옵션이 있고 권장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귤류 나무의 아르헨티나 개미를 통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감귤류 나무에서 아르헨티나 개미를 제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미는 단물을 생산하는 곤충과 공생관계인데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도 단물을 분비하는 곤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푸실라가 있는 나무에 접근하여 단물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식량 공급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따라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단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또 다른 일로 자신의 무리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푸실라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타마릭시아 말벌과 같은 생물학적 천적에게서 지켜주려 할 것이고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가 다른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미 퇴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미는 제거하기 매우 어려워요.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알 거예요. 개미 중에도 특히 아르헨티나 개미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 개미들은 근처의 다른 개체군을 공격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집단이었던 것처럼 움직입니다. 때문에 마당에 있는 개미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당에서 발견한 개미 한 마리는 다른 개미와 협력하여 감귤류 나무를 찾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개미를 퇴치할 때 실제로 효과적인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뒷마당에서 시도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의 하단에 끈끈이를 발라 개미의 접근을 막는 것은 모두가 추천하는 방법일 거예요. 화학적인 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들처럼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꼼꼼하고 정확하게 발라져 있다면 개미는 길을 잃고 더 이상 나무 위를 오르내리며 단물을 얻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미끼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키울 때도 끈끈이가 제일 효과적인가요? 네,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효과는 바로 보이겠네요. 네, 개미가 나무 위로 오르는 것을 방지하니까요. 아니면 개미가 실제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미끼집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전에 마당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끼가 무엇인지 확인을 마친 상태라면요. 가령 미끼집보다 마당 한편에서 키우고 있는 장미의 진딧물이 더 매력적이라면 개미는 그쪽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작업들은 3월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개미들의 식량 공급원이 활발해지는 계절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화학 처리를 멀리하는데 개미 퇴치제는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붕산을 기반으로 만든 개미 미끼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면 반드시 유기농 미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기농이 아니라고 구분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미 퇴치제는 뭐가 좋나요? 아마도 붕산으로 만든 미끼가 최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미의 개체 수가 심각하게 많거나 또는 적음에 따라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몇 마리 정도의 개미가 있다면 단순히 작은 미끼집만을 사용하여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개미에게 점령당했을 땐 나무에 끈끈이를 바르고 옆으로 미끼집을 두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미끼집을 나무마다 하나씩 놓는 게 맞는지 또는 마당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간격을 두고 놓아두시면 됩니다. 나무마다 옆에 미끼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미끼집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지는 관찰해야죠. 만약 마당에 수도관이 놓여 있다면 개미들에게는 그 관이 하나의 구조물이 될 것이고 체계적으로 다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개미들은 자신들의 길로 인식하겠죠. 이처럼 개미들이 실제로 오가는 길목과 접근하려는 나무의 근처에 미끼집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간격을 두고 놓아주세요. 먼저 가장자리 근처부터 놓아주면서 대략 두세 그루 또는 서너 그루에 하나씩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자리에 놓은 미끼집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전체적으로 살펴주세요. 어떤 사람은 2017년도 가을에 미끼집을 설치했는데 개미들이 들어가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끼집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미끼집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당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미끼집을 두었는데 어떠한 개미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 개미가 존재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고 개체수는 어떠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개미들은 마당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특정 미끼집에 이끌리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경험과 기술만이 최선이라고 보는 거겠죠? 감귤류 나무의 개미를 퇴치하기 위해 미끼집을 설치할 경우 끈끈이를 이용해서 개미가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비책을 함께 두는 것이 감귤류 나무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미덩굴에 진딧물이 있는지, 수풀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같은 마당의 조건과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 안에서 개미를 퇴치하기 위한 조사는 꽤나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나 주요 위치에 설치한 미끼집에 가지 않는다는 건 마당 안에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가을에 미끼집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미에게 미끼집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출처가 나타나기 전 시기인 봄철로 때를 변경해 설치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뒷마당이 마치 작은 실험실이 된 것처럼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가을에 시도했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봄에 다시 계획해보고 끈끈이도 동시에 시도해보면서요. 아르헨티나 개미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개미의 샘플 검사를 의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개체수가 많고 다른 집단을 침략하지 않기 때문에 개미들 중에서도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황룡병의 확산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의 냄새를 맡고 감지할 수 있는 개들, 또는 전통적인 번식이나 다른 기술로 푸실라를 수정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죠. 도움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이 가까이에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해결책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된 제품이나 수단들은 규제 조건을 통과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를 이용한 실험의 경우도 그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구가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의 문제들 또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귤류 나무의 재배업자가 박테리아 냄새를 감지하는 개를 고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규제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 정부에서 감염된 나무를 철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를 들어봤고 또 다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전자 변형 푸실라 또는 유전자 변형 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상업시장이던 또는 가정용 재배를 위한 것이던 어쨌든 규제의 장애물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선 결국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희망을 주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가까운 해결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인터뷰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비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모니크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며 다음에 또 만나요. 계속 시청해주세요.